듣고 보는 이야기 듣보이. 오늘은 배우 이야기 영원한 아이언맨 로다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7월 27일 전세계의 코믹북, 드라마, 영화, 게임 관련 메이저 제작사가 총 출동하는 콘텐츠 박람회 미국 샌디에이고 코믹콘이 개최되었죠. 이날 자리에는 34편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시리즈로 상업영화 제작사 중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마블 스튜디오도 자리했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 앞에서 2026년 5월 개봉 예정인 마블의 신작 어벤져스 둠스데이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 라인업을 공개하기 위해서였죠. 마블 스튜디오 관계자와 녹색 망토에 은색 가면을 쓴 이들이 우르르 등장하자 장내 모든 시선이 무대 위로 모아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멀티버스의 무한한 가능성을 입증하는 존재이자 닥터둠을 연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케빈 파이기 마블 스튜디오 사장의 소개를 받고 무대 위에 등장한 녹색 수트를 입은 남성이 은색 가면을 벗어 던지자 장내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가면에 감춰져 있던 얼굴의 정체는 영원한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였죠. 환호와 비명이 뒤섞인 가운데 마이크를 받아든 로다주는 짧지만 강렬한 소감을 남겼습니다. New mask. Same task. 뉴 매스크 세임 태스크, 새로운 가면 동일한 임무. MCU 복귀를 알린 로다주는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나는 복잡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게 좋다는 짧은 소감을 덧붙였죠. 다들 아시다시피 로다주는 2019년 어벤져스 엔드 게임에서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며 마블 세계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아이언맨이 아닌 새로운 가면을 쓰고 새로운 캐릭터로의 변신을 예고한 것이었죠. 로다주가 새롭게 연기할 닥터둠은 마블 코믹스의 슈퍼 히어로팀 판타스틱 4와 대척점에 서 있는 슈퍼 빌런입니다. 마블의 공식 캐릭터 소개에 따르면 과대망상증 환자이며 자신이 만든 기계로 인해 끔찍한 상처를 입었고 이후 흉터를 숨기기 위해 갑옷과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되어 있죠. 화려하고 놀라운 깜짝 발표 이후 전세계 주요 매체는 로다주의 MCU 복귀를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헤드라인은 비슷비슷했죠. 로다주 마블 최강의 히어로에서 최악의 빌런으로 돌아오다. 마블 영화 팬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물론 멀티버스 사가를 통해 세계관 안에서 캐릭터 얼굴이 바뀌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졌지만 MCU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언맨이 하다못해 히어로도 아니고 빌런 캐릭터로 돌아왔으니까요. 사실 우려라기보다는 마블에서도 메인이었던 또 최고로 인기가 많았던 아이언맨에 대한 추억이 변질될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로다주의 마블 복귀 가능성이 언급된 후 마블 팬들은 아이언맨이 부활할 것이라 믿고 있던 사람이 많기도 했고요. 실제로 여론을 반영한 듯 부정적인 기사가 주르리였습니다. 단 한 번의 캐스팅으로 아이언맨과 닥터둠을 동시에 망쳤다. 로다주와 마블이 아이언맨이 남긴 유산에 똥물을 끼얹었다. 로다주 좋아, 닥터둠 좋아, 로다주가 연기하는 닥터둠 끔찍해, 뭐 이런 기사들이었죠. 팬들만 충격을 받은 건 아닙니다. 아이언맨의 연인 페퍼 포츠를 연기한 배우 기네스 패트로조차 이해가 안 돼, 이제 악당이 되기로 한 거야 라고 의문을 표했죠. 반면에 로다주라면 이번에도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무언가 상상 이상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있습니다. 기대와 걱정 또는 야유와 환호, 사실 이런 대중의 양면적인 반응은 로다주의 연기 인생 내내 반복되고 있죠. 로다주라는 배우 자체가 가장 뜨겁게 사랑받을 때 대중의 기대를 저버린 할리우드 최고의 골칫 덩어리이자 모두가 등 돌렸을 때 대체 불가능한 연기력과 매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은 회전문 배우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사생활이 최악이던 배우에서 다시 최고의 배우로 약중독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사람에서 회생의 아이콘이 된 인물이기도 하죠. 배우로서 로다주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로다주도 주목받을 정도니까요. 로다주는 1965년 4월 4일 뉴욕 맨해튼에서 영화감독 아버지와 배우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로버트 다우니 시니어는 실험영화 또는 아방가르드 영화라고 불리는 실험적인 작품을 만드는 괴짜 감독으로 퍼트니 스워프 등의 풍자적인 컬트 코미디 영화를 제작하며 대중의 인기와 평단의 지지를 동시에 받은 유명 인사였죠.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를 따라 영화 촬영 현장과 파티장에 따라다닌 로다주는 5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영화 파운드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배우 인생에서 처음 뱉은 대사는 아저씨 거시기에 털 있어요 였죠. Have any hair on your balls? 아버지의 후광으로 또래보다 일찍 영화계에 입문했지만 좋은 영향만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다주의 아버지는 6살이었던 아들이 울고 보채자 과자 봉지 대신 대마초를 지어주며 이거라면 웃음이 난단다라며 피워보라고 권했죠. 실제로 로다주는 인터뷰에서 유년 시절의 기억에 대해 집안에는 항상 약물이 널려 있었고 아버지는 약에 어머니는 술에 취해 있었다고 회상한 바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 이 모양이었으니 로다주가 인생의 절반을 약과 술에 취해 보내게 된 것도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것이네요.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하던 부모님이 1978년 이혼한 이후 로다주는 12살 무렵부터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로다주 부자는 본격적으로 사이좋게 약물을 즐기며 잘못된 유대를 쌓았죠. 그도 그럴 것이 소년 로다주 눈에 유명한 영화 감독이자 체격이 크고 잘생겨서 어딜 가든 주목받았던 아버지는 슈퍼맨과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유명한 아버지 덕분에 자신 역시 선망의 대상이 되곤 했는데 스태프들이 몰려와 저기 봐 밥 다우니의 아들이야 라고 할 때면 괜히 기분이 우쭐해지고는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소년 로다주의 인생을 뒤흔드는 만남이 성사됩니다. 아버지의 새로운 영화 신병교육대에 출연하기 위해 촬영장을 찾았다가 당대의 건강 미인으로 유명한 배우 스테이시 네이킨과 마주치게 된 것이죠. 스테이시는 소년 로다주에게 호텔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청소년 신분이었던 로다주는 커다란 오토바이가 아닌 작은 혼다 스쿠터밖에 운행할 수 없었기에 두 사람은 몸을 완전히 밀착한 상태로 호텔로 향하게 되었고, 이날의 뜻깊은 경험은 로다주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죠. 어린 소년으로 하여금 배우 최고, 평생 배우로 살겠어라고 결심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거든요. 이 만남 직후 소년 로다주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본격적인 연기 경력을 쌓기 위해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겸하며 수많은 영화, 뮤지컬, 방송 오디션을 봤죠. 사실 로다주는 어린 시절부터 고전 발레를 배웠고 피아노, 베이스, 기타, 드럼 같은 악기 연주에도 능했을 정도로 음악적인 재능도 뛰어난 소년이었습니다. 2004년에는 소니 클래식을 통해 더 퓨처리스트라는 앨범까지 발표한 가수이기도 하죠. 로다주는 매력적인 마스크와 안정적인 연기력을 인정받아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주목받는 시니어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1984년 영화 사랑의 시련에 출연하면서 운명의 연인을 만나게 되죠. 우리에게는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캐리역으로 익숙한 사라 제시카 파커였습니다. 동갑내기 커플이었던 로다주와 사라는 1984년 18살에 처음 만나 곧바로 동거를 시작했고 7년간 공개 연애하며 헐리우드 대표 커플이 되었습니다. 배우로서의 인생도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로다주는 1985년 흥행한 SF 판타지 코미디 영화 위얼드 사이언스 신비한 체험에서 주인공들을 괴롭히는 운동선수 이안 역을 맡으며 브래펙 군단에 합류했죠. 브래펙은 1980년대 초중반 미국 할리우드 영화계를 주름잡던 60년대생 청춘 스타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당시 브래펙의 일원이었다가 훗날 유명 배우가 된 다른 인물로는 톰 크루즈, 맷 딜런, 패트릭 스웨이지, 에밀리오 에스테베즈, 데미 무어, 안소니 마이클 등이 있죠. 로다주는 1985년부터 인기 프로그램인 SNL에 1년간 고정 출연하며 능청스러운 코미디 연기와 수준급의 노래 실력으로 대중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당시 로다주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을지 감이 오죠. 1987년에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 환상의 발라드에서 첫 주연을 맡았고, 연달아 개봉한 회색 도시에서 비참한 약물 중독자 캐릭터 연기를 리얼하게 선보이며 차세대 청춘 스타로 자리매김했죠. 문제는 연기가 아니라 재연에 가까웠다는 것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약물을 시작한 로다주는 중독자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점점 더 자주 많이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구제불능 상태가 되어버렸죠. 당시 연인이었던 사라 제시카 파커는 로다주가 약을 끊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까지 제공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로다주는 늘 약과 술에 취해 있었고 정신이 돌아오기 전 수백 통의 전화를 돌리며 새로운 약을 구하러 나갔죠. 사라는 후에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저도 고작 22살이었는데 로다주를 위해 온갖 뒤치다거리를 해야 했습니다. 연인이 아니라 그의 엄마가 된 것 같았죠. 내가 떠나면 로다주가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내가 내린 가장 어려운 선택은 그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떠날 용기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1991년 사라가 로다주에게 이별을 구하면서 두 사람의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사라가 떠난 후 로다주는 본격적으로 나락에 떨어지기 시작했죠. 아이러니한 것은 그의 인생이 가장 처참한 밑바닥으로 처박히기 시작할 즈음 배우로서의 출가는 치솟았다는 점이죠. 로다주는 1992년 첫 번째 인생작이라 불리는 채플린에서 찰리 채플린의 친딸조차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것 같다라고 감탄한 신들린 연기를 선보이며 1993년 미국 아카데미상과 골든글로브상 후보에 올랐고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최우수 남우 주연상을 수상하며 주연급 배우로 발돋움했습니다.
당시 로다주의 인기를 체감할 수 있는 여러 일화가 있는데 간달프로 유명한 배우 이언 맥켈런의 제안으로 1995년작 리처드 3세에 딱 3분 출연에 3마디의 대사를 했는데 주연급 배우처럼 포스터에 실릴 정도였다고 하죠. 하지만 작품 활동을 하면서도 로다주는 약으로 인해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실제로 수차례 체포되었죠. 당연한 말이지만 약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좀 즐긴다 정도가 아니라 약에 취해 운전을 하다 체포되는 것은 기본이고 남의 집에 침입해 잠이 들거나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권총을 차고 촬영장이나 인터뷰 현장 등 공적인 자리에 나타나기도 했죠.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의 재활센터를 도장 깨기 하듯 강제 수용되었다가 탈주하기를 반복했죠. 로다주의 절친인 배우 숀 펜이 보다 못해 약에 취해 늘어진 로다주를 직접 잡아다 재활센터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일화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변 사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다주는 약을 끊지 못하고 재활센터를 탈주하는 등 기행을 벌이는 짓을 반복하다 약물과 권총을 불법 소지한 상태로 체포돼 1999년 징역 3년형을 판결받게 되죠. 로다주는 훗날 캘리포니아 주리 교도소에서 보낸 15개월을 회고하며 내 인생 중 최악의 경험이라며 집으로 되돌아갈 방법이 없는 먼 행성에 버려진 기분이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다주는 1992년에 가수 겸 배우 데보라 팔코너와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두고 가정을 이룬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약물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한데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없었죠. 결국 2001년 가정은 깨졌고 2004년에는 절차를 밟아 이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모든 관계와 커리어까지 무너지기 시작하죠. 보석금을 내고 겨우 자유의 몸이 된 로다주는 출소 직후 당시 인기 있었던 드라마 엘리의 사랑 만들기 시즌4에 주인공의 새 남자친구 레리 폴 역으로 출연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수년간 이어진 약물 중독 기사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죠. 일부 시청자들은 인기 많은 로맨틱 드라마의 약물 중독 전과자의 출연을 허락한 제작진을 비난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로다주가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순간 대중들은 또 한 번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Every breath you take, and every move you make, every bond you break, every step you take, I'll be watching you. I'll be watching every breath you take, every move you make. 미워하기에는 너무나 매력적인 남자 로다주 인기는 드라마 방영 직후 치솟기 시작했죠. 부진했던 시청률도 로다주 효과로 다시 상승했고 로다주는 레리 캐릭터로 그의 나무 조연상을 수상하며 성공적인 복귀를 알렸습니다. 역대 최고 인기 남주 캐릭터를 배출한 드라마 제작진은 주인공 엘리와 로다주가 연기한 캐릭터 레리가 결혼하는 것으로 엔딩을 맞이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또다시 사건이 발생하고 말죠. 로다주가 약에 취한 채 맨발로 거리를 방황하다가 체포되면서 드라마에서 해고되어 시즌 중반에 하차하게 된 것이죠. 공석을 메꾸기 위해 새로운 남자친구들이 캐스팅되었으나 대중의 눈에는 그 누구도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드라마는 거듭된 시청률 하락으로 방영이 취소되어 버렸고요. 로다주의 부재가 드라마 실패로 이어진 것이죠. 이 사건 이후 당연하게도 로다주를 찾는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로다주는 감옥과 재활치료센터를 수시로 드나들었으며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키면서 로다주는 영화 제작자들의 캐스팅 기피 대상 1위가 되었거든요. 투자받은 작품이 잘 안되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문제를 일으키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니까요. 로다주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 배우 겸 감독 멜 깁슨은 자신이 출연한 영화 노래하는 탐정에 캐스팅되도록 로다주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명성은 이미 많이 추락했고 문제가 많은 배우로 낙인 찍힌 상황이었죠. 약을 끊는 방법 말고는 없었습니다. 아니 약을 끌어도 명성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었죠. 이쯤 재기불능 갱생 불가로 여겨졌던 로다주가 마약을 끊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연달아 일어납니다. 한참 약에 찌들어 살던 2003년 어느 여름날 차 트렁크에 약을 가득 싣고 운전을 하던 로다주는 평소 가장 좋아하던 버거킹의 치즈버거를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물에 젖은 박스를 씹어 먹는 것처럼 치즈버거의 맛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죠. 내 몸이 치즈버거 맛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망가졌구나. 그제야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느낀 로다주는 바닷가로 차를 몰고 가 트렁크에 실려있는 약물을 몽땅 버렸습니다. 드디어 약을 끊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하지만 단순히 치즈버거의 힘으로만 오랜 약물 중독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2년에 영화 고티카를 찍으며 만나게 된 영화 프로듀서 수잔 러빈의 헌신적인 사랑은 수렁에 빠져있던 로다주가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죠. 그리고 2004년 어머니 엘시 포드의 간절한 전화 한 통이 로다주로 하여금 진정으로 다시 일어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치즈버거, 수잔 러빈과의 만남, 그리고 어머니의 설득으로 약과 알코올 의존증에서 벗어난 로다주.
로다주는 영화 고티카, 키스키스 뱅뱅, 굿나잇 앤 굿럭, 조디악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재기를 노렸죠. 2005년에는 3년간 자신의 곁을 지켜준 수전 러빈과 결혼식도 올렸고요. 로다주의 인생이 안정기에 접어들기 시작한 것이었죠. 하지만 전만큼의 명성은 얻지 못했고 또 약에다 로다주가 친 사고들까지 전적이 있었기에 대중들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일쑤였고 관계자들 중에서도 여전히 로다주를 캐스팅하기 꺼려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사이 마블 스튜디오 이사회 테이블에서는 새로 제작할 슈퍼히어로물 영화의 주인공을 결정하는 중대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죠. 사실 제작진이 캐스팅하고 싶었던 원픽은 당대 최고의 배우였던 톰 크루즈였지만 너무 높은 출연료로 인해 불발된 상황이었습니다. 마블은 톰 크루즈의 대안으로 진 캐비제, 티모시 올리펀트, 클라이브 오웬 등 현실적인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새로운 배우들을 검토해야 했죠. 이때 물망에 오른 후보 중에는 로다주도 있었습니다. 당시 마블 스튜디오 사장이었던 데이비드 메이즐은 로다주가 얼마나 훌륭한 배우인지 열변을 토했으나 이사회는 회사에 사활이 걸린 중요한 영화를 약쟁이에게 맡긴다는 것은 미친 짓이라며 반발했죠. 사실 제 입장이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진짜 사활이 걸린 영화인데 다시 중독에 빠지기라도 하면 또 이미지가 중요한 히어로 영화 주인공이 사고를 쳐버리면 진짜 답이 없어지니까요. 메가폰을 잡은 존 파브로 감독은 영국 배우 클라이브 오웬을 염두에 둔 상태였습니다. 논쟁이 이어지는 사이 강력한 후보였던 배우들이 스케줄 조정 또는 출연료 협상 실패 등의 이유로 떨어져 나가면서 존 파브로 감독은 로다주를 한번 만나보기로 결정하죠. 마블 측은 로다주에게 당시 조연으로 출연하는 배우 테렌스 하워드보다도 낮은 몸값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과거 찰리 채플린 연기로 연기력을 인정받은 후엔 따로 찍을 필요 없었던 오디션 영상도 요구했죠. 자존심이 상해서 거절할 만도 하지만 로다주도 알았습니다. 이게 기회란 것을 말이죠. 로다주는 마치 신인 배우처럼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했고 자신이 밉지 않은 밉상 히어로를 어떻게 연기할지 확신을 심어주며 마침내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 역을 손에 넣었습니다. 로다주가 연기한 아이언맨은 마블 최고의 인기 캐릭터이자 대표 캐릭터로 지금의 마블이 있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2008년 개봉된 아이언맨은 5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였으며 국내에서만 관객수 43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금이야 최고의 시리즈 중 하나이지만 당시만 해도 히어로물은 흥행을 보장할 수 없는 장르였죠. 초기만 해도 히어로물은 영화라기보다는 만화에 가까운 이미지이기도 했으니까요. 심지어 개봉일은 나왔는데 정작 영화 각본이 없어 감독과 배우가 머리를 맞대고 직접 각본을 쓰면서 쪽대본으로 촬영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오베디아 스탠 역을 맡았던 배우 제프 브리지스를 비롯해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고개를 내저을 정도로 상황이 개판이었다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로다주는 감독의 사무실 옆자리에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모든 회의에 참여하며 아이디어를 쏟아냈습니다. 실제로 아이언맨 속 세부 설정과 대사 대부분이 로다주의 애드리브로 만들어졌죠. 그중 가장 유명한 애드리브는 이겁니다. I am Iron Man. 다만 이 부분은 완벽한 즉흥은 아니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이 각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앞에서 말했듯 서로 쪽대본을 쓰면서 만들었고 또 로다주가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했기 때문에 완전 즉흥보다는 이전에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원작 내용과 달리 기자회견장에서 스스로 아이언맨임을 밝히는 로다주의 한마디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MCU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원작에서 벗어난 로다주는 원작 그 이상의 토니 스타크를 선보이며 2008년 첫 등장한 이래 2019년까지 11년 동안 MCU 세계관을 이끌어 나갔죠. 방탕한 삶을 살던 억만장자 토니 스타크가 차츰 히어로로 변화하는 과정은 약으로 삶 전체가 무너졌다가 재기에 성공한 로다주의 인생과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캐릭터의 로다주의 실제 삶이 많은 부분 투영되면서 아이언맨은 곧 로다주이며 로다주는 곧 아이언맨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죠. 로다주의 아이언맨을 대체할 수 있냐라고 하면 지금 떠올려봐도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더 있죠. 사실 로다주는 지금이 아니라 과거의 닥터 둠이 될 뻔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아이언맨의 존 파브로 감독이 처음에 아이언맨 역할로 점찍어 두었던 배우는 로다주가 아닌 영국 배우 클라이브 오웬이었으며 오웬이 아이언맨 역을 거절하면서 로다주에게 기회가 갔죠. 그리고 로다주는 아이언맨이 되기 전 판타스틱4의 빌런 닥터 둠의 오디션을 봤습니다. 만약 이때 캐스팅 되었다면 히어로가 아닌 빌런이 된 로다주와 만났을 것이라고 설명했죠.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로다주가 왜 아이언맨 가면을 벗고 새 가면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네요. 로다주에게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때 새로운 캐릭터에 도전해 관객들의 마음을 돌려놓은 경험이 이미 여러 차례 있으니까요. 아이언맨 이후에도 로다주는 배우로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상업적인 성과들을 떠나서 연기력으로 말이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에서 루이스 스트로스 역도 완벽하게 소화해내면서 오스카를 비롯해 나무조연상 5관왕까지 달성했죠. 최근에는 브로드웨이 연극 무대에 데뷔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돈, 명예, 명성 모두 갖추었지만 변화와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죠. 마블 스튜디오 사장 케인 파이기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졸업식 연설에서 로다주의 캐스팅 비화를 언급하며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청년들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케인 파이기의 연설을 끝으로 마무리해보죠. 여러분이 1순위로 선택받지 못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될 수도 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그러했듯이. 듣고 보는 이야기 득보이 로다주 편,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